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장에는 남은 돈이 별로 없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한 달이 몇 년이 지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 준비 없이 노후에 던져졌구나. 여러분, 노후는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준비해야만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목숨 걸고 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 안 하면 벌어지는 일 6가지. 1. 경제적 빈곤. 일할 수 없을 때 수입이 없다. 지금은 월급날이 기다려지시죠? 그런데 노후에는 월급이 사라집니다. 일은 멈췄는데 돈 나갈 곳은 더 많아지는 그날, 당신의 통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현실 사례. 사례 1. 68세 여성, 자녀 둘을 대학까지 보내고 은퇴. 국민연금 35만 원 외에 별도 수입 없음. 한 달 고정 지출. 관리비, 공과금, 약값 등 55만 원. 결국 주 5일 야간 편의점 근무. 사례 2. 70세 남성, 자영업 은퇴 후 수입 끊기자 주택연금 고려했지만 명예 문제로 불가능. 결국 소형 아파트로 이사 후에도 매달 적자. 내 집 하나 있고 자식들 잘 키워놨으니 됐다? 하지만 정작 내 생활비는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한다면 그게 과연 준비된 노후일까요? 돈이 없으면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아프면 병원도 미룹니다. 가난은 노년에 더 잔인합니다. 문제점 설명. 수입이 사라지는 구조.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끊기고 지출은 줄지 않음 식비, 약가, 공과금 등. 국민연금 의존도 높음. 하지만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 원 미만 2024년 기준. 자산은 있지만 유동성 없음.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경우 다수. 노후 대비 금융 지식 부족. 연금, 투자, 세금에 대한 기초 이해 부족.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지금이라도 개인연금, IRP 시작하기. 매달 10에서 20만 원씩이라도 장기 계획으로 쌓기. 세액 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음. 2. 지출 다이어트, 소비 습관 개선. 매달 쓰는 돈 항목 기록. 의무 지출 vs 선택 지출 구분. 보험 과다 가입 여부, 자동 결제 점검. 3. 노년기에도 가능한 수익 구조 고민. 퇴직 전 블로그 수익, 강의, 재능 기부형 부업 등 준비. 은퇴 후 노후형 파트타임 정보 미리 탐색. 4. 재무 상담 받기. 무료 상담 활용 가능. 지자체, 금융공단 등. 자신의 자산 구조와 리스크 요인을 미리 점검. 노후의 가장 무서운 가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가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기 전에 지금 노후를 위한 작은 플러스 하나 만들어 보세요. 2. 건강의 급격한 저하. 병이 아니라 체력이 문제다. 나이 들면 병원 가는 일이 부쩍 늘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병을 이겨낼 체력이 이미 바닥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뒤엔 회복이 없습니다. 현실 사례. 사례 1. 72세 남성, 평생 건강하던 분이 무릎 통증으로 활동량 급감. 근육 빠지고 우울증 증세까지 걷는 일 하나 못하게 된 뒤 삶의 질이 급격히 하락. 사례 2. 69세 여성, 당뇨 합병증으로 시야 손상. 젊었을 땐 별일 아니었던 증상이 지금은 시력이라는 큰 대가로 돌아옴. 젊을 땐 하루 이틀 쉬면 낫던 감기, 이제는 병원 다니고 약 먹고도 한참 갑니다. 회복이 늦고 부상은 일상이 되죠. 그리고 그때 알게 됩니다. 건강이 전부였구나. 그 흔한 산책 한번 마음대로 못할 때. 문제점 설명. 근육, 뼈, 시력, 청력, 치아 등 전신 기능의 급격한 저하. 만성질환의 복합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병원비 약값 증가. 경제적 부담과 연결됨. 심리적 문제까지 연결. 무기력, 우울감, 사회적 위축.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정기 건강검진은 생명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 무료검진 꼭 활용.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체크하는 습관. 60세 전 기준 수치 파악. 관리 목표 설정. 2.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 걷기 30분, 실내 스트레칭, 의자 운동부터. 특히 근육 유지가 핵심. 노년 근감소증 예방. 부부가 함께하거나 동네 운동 모임 활용. 3. 식습관 개선. 염분, 당분 줄이기. 고혈압 당뇨 예방. 물 충분히 마시기, 과일 채소 섭취 늘리기. 4. 실손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점검. 나이 들수록 병원비 중요. 가입 가능 여부 체크. 필요시 리모델링.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노후는 몸이 허락해줘야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걷기 한 걸음, 한 숟가락의 절제가 10년 뒤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겁니다. 3.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말 한마디 없는 하루의 무게. 하루에 사람 목소리를 한 번도 안 듣고 지나가 본 적 있으신가요? 은퇴 후 가족도, 동료도, 이웃도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침묵과 적막뿐입니다. 사람은 밥이 없어도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없으면 의욕조차 사라집니다. 현실 사례. 사례 1. 75세 남성 배우자 사별 후 자녀는 해외 거주. 은퇴 후 하루 일과. TV 시청, 혼밥 간단한 동네 산책. 3년째 친구 없이 지냄. 우울증 약 복용 중. 사례 2. 70세 여성,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고 인간관계 좁음. 남편 퇴직 후에도 함께할 친구, 동료 모임 없음. 이웃과도 대면 인사 외엔 소통 전무. 무력감 호소. 노후가 무서운 이유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사람이 그리운 순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간 하루, 누군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는 살. 그 고독은 소리 없는 질병처럼 삶을 갉아먹습니다. 문제점 설명. 사회적 관계 단절. 직장, 자녀, 배우자 등 중심 관계가 사라짐. 새로운 관계 맺기에 소극적이거나 정보 부족. 심리적 문제 동반. 외로움. 우울증, 수면장애, 심혈관계 질환 위험 증가. 자존감 저하, 삶의 만족도 급감. 생존 리스크. 독거노인의 고독사 증가. 위급 상황 시 도움 요청 어려움.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지역 커뮤니티 적극 참여. 주민센터, 경로당,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활용. 하루 1시간이라도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 무료 강좌, 탁구, 미술, 합창 등 다양함. 2. 새로운 인간관계에 마음 열기. 종교 모임, 자원봉사,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나이 불문, 취미 공유가 중심이 되는 관계. 3. 디지털 소통 배우기. 스마트폰으로 문자, 영상통화 익히기. 손주와 영상통화, 밴드, 카카오톡 그룹 활용. 줌 통한 온라인 모임도 가능. 4. 혼자서도 잘 노는 법 익히기. 혼자 있는 시간이 고립이 아니라 자유가 되도록. 독서, 글쓰기, 정리, 음악 감상 등의 자기 충전 루틴 만들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면 관계는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는 사람. 그 첫걸음을 오늘 여러분이 먼저 내딛어 보세요. 4. 삶의 의미 상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직장 다닐 땐 바빴습니다. 아이들 키울 땐 쉴 틈도 없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문득 나는 이제 왜 사는 걸까? 이 질문 앞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표가 사라진 노후, 그게 진짜 공허의 시작입니다. 현실 사례. 사례 1. 66세 남성, 정년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자유를 즐김. 하지만 점점 무기력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조차 흐릿해짐. 결국 일상에서 허무함과 우울함이 뒤섞여 생활 리듬 무너짐. 사례 2. 68세 여성, 손주 돌보며 지내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할 일 없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자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짐. 난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 자주 듦. 할 일이 없다는 건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목표가 없는 하루는 무게 없는 삶이 됩니다. 누구의 엄마, 아빠, 부장님, 사장님이라는 타이틀이 다 사라졌을 때 진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문제점 설명. 사회적 역할 상실. 은퇴 후 더 이상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음. 정체성 혼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시간의 공허함. 매일 반복되는 무의미한 루틴. 정신적 활력 저하. 우울, 무기력, 수면장애. 존재감 저하. 건강까지 악영향. 삶의 목적 부족이 면역력, 뇌 건강, 치매 위험에 직접적 영향.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 나는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지만 새롭게 살 수 있다. 예. 글 쓰는 사람, 봉사자, 마을 강사, 손주 이야기책 만드는 할머니. 2. 작은 프로젝트 갖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유튜브 시작, 손글씨 교실 등록, 가드닝 프로젝트 등. 의미 있는 과정 중심 목표 설정. 3. 내 이름으로 불리는 공간 만들기. 블로그, 유튜브, SNS도 오케이. 작은 전시회, 동네 모임 주도, 나만의 취미방 만들기 등. 은퇴 후에도 누군가와 연결되고 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습관. 4. 나만의 시간표 다시 짜기. 일어나기, 산책, 독서, 식사, 취미, 사람 만나기 등. 시간에 밀리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주도하는 루틴 만들기. 노후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목표 없는 삶은 방향 없는 배와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만의 의미 있는 하루를 설계해 보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는 시간이 은퇴 이후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5. 가족에게 부담 주는 삶.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솔직한 이유, 바로 이것 아닐까요? 지금은 괜찮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경제력이 없으면 사랑하는 가족이 부담과 죄책감 사이에서 무너집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현실 사례. 사례 1. 73세 어르신,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반신불수. 요양보호사 비용은 감당 못해 결국 며느리가 직장 그만두고 간병. 며느리 우울증, 아들과의 갈등, 가족 해체 위기. 사례 2. 자식 집에 얹혀 사는 70대 부부. 경제력 없고 병원비 부담 계속됨. 처음엔 함께 웃던 가족도 점점 눈치 보게 되고 말수가 줄어든. 우리는 자식에게 끝까지 부모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늙으면 그 사랑이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때로는 원망이 됩니다. 가족에게 의지하고 싶은 게 아니라 끝까지 보호하고 싶은 마음, 그게 진심 아닐까요? 문제점 설명. 간병 부담 현실. 평균 간병 기간 5년 이상. 간병자 배우자 자녀의 신체 정신적 소진 심각. 특히 여성, 며느리, 딸에게 집중되는 경우 많음. 경제적 부담. 장기요양비, 병원비, 일상생활비까지 중첩. 자녀 세대도 취업, 육아, 주거 문제로 여유 없음. 관계 악화. 의도치 않은 갈등, 감정 상처, 가족 간 거리감. 불편한 동거, 눈치 보는 일상이 가족 사랑까지 흔든.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장기요양 준비 철저히 하기. 장기요양보험 등 공적제도 사전 확인. 민간 실손간병보험 조기 가입 고려. 내가 아플 때를 위한 대비는 내 몫이라는 의식 필요. 2. 노후 자산 확보하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점검. 주거비 절약, 생활비 미리 계획 세우기.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다는 원칙 갖기. 3. 건강한 습관이 곧 효도. 운동, 식단, 수면, 스트레스 관리. 병원 가기 미루지 않기. 나의 건강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4. 간병 문제에 대한 가족 대화 미리 해두기. 병들었을 때 요양원 이용 가능성 논의. 가족 간의 역할 분담, 현실적인 대화 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준비된 태도로 보여야.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 내가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자녀를 위한 진짜 효도는 내 노후를 책임지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6. 준비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없다.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 내가 써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가고 싶은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없으면 마지막 순간조차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남이 정한 길을 따라가야 할 뿐이죠. 현실 사례. 사례 1. 암 말기 판정을 받은 72세 여성. 요양병원 갈 비용이 없어 집에서 간이 침대에 누워 지냄. 자녀들은 서로 책임을 미룸. 본인은 차라리 내 손으로 끝내고 싶다는 말까지 함. 사례 2. 70대 후반 남성. 의사결정 능력 떨어졌지만 사전 의료지시서 미작성. 가족 간 의견 충돌. 연명치료 여부로 갈등. 결국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의미한 치료 연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도 내 뜻대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준비하지 않으면 선택은 가족의 몫이 되고 후회는 모두의 몫이 됩니다. 문제점 설명. 선택권 부재는 타인의 결정으로 이어짐. 요양병원, 요양원, 자택, 돌봄 등 의사 미확인 시 자녀들이 혼란. 비용, 장소, 방법 모두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됨. 법적 의료적 준비 부족.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유언장, 간병 계획 등 없을 경우. 무의미한 연명 치료, 재산 분쟁, 간병 갈등 발생. 마지막 삶의 질 저하. 불필요한 고통, 경제적 소모, 가족 내 갈등이 커짐. 결국 본인 뜻과는 전혀 다른 결말.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하기. 내 생의 마지막에 어떤 치료를 받을지, 어떤 치료는 거부할지 명확히. 19세 이상 누구나 작성 가능. 보건소, 병원, 온라인 등록 가능. 2. 재산 및 간병 계획 세우기. 유언장, 상속 설계, 간병보험, 장례보험 등. 갑작스러운 죽음이 가족에게 혼란이 되지 않도록. 3. 죽음에 대한 대화 피하지 않기. 자녀들과 평소에 나의 의사, 희망, 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공유. 생의 끝을 터부시하지 않고 인생 설계의 한 부분으로 인식. 4. 살아있을 때 의미 있게 살기. 내 삶의 마지막이 가치 있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하루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연습 필요. 노후 준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만듭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 꼭 내가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누구에게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 없는 노후가 우리를 더 빨리 약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경제, 건강, 외로움, 삶의 의미, 가족, 죽음. 준비하지 않으면 선택은 남이 하게 되고 후회는 결국 우리 몫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결심하십시오.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노후는 내 손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과는 다른 시작을 하신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할 수 있는 노후로 한 걸음 내디뎌 보시죠. 감사합니다.